여야 반장 큐 시간입니다.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가로막고 있는 두 개의 강이 있습니다. 공정 이슈를 일으켰던 이른바 조국의 강, 또 현재 문재인 정권을 들어서게 했던 탄핵의 강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이 두 개의 강을 어떻게 건너느냐가 당락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부 이정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어제 이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허위 경력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조국 사태를 지금 떠올리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의힘뿐만이 아니고요. 네. 이제 사실 조국 사태가 민주당을 좀 곤란하게 했던 이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주제어를 네. 누구도 못 건넌 조국의 강. 이렇게 네. 뽑아봤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은 조국 사태 이후로 갈라진 친조국 핵심 지지층이 있고요. 예. 또 중도층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어느 쪽, 한쪽 토끼를 잡으면 또 다른 쪽 토끼가 뛰어나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예. 국민의힘은 조국 사태 당시에 비판했던 이 경력 부풀리기가 그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에게서 터져 나오면서 이게 부메랑으로 작동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관련해서 영상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열린민주당과 힘을 합해서 여러 가지 혁신 과제 의제들을 토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중도화하고 보수화하고 그리고 대야투쟁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주요한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아이는 공익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없어져 남편이 남편답게만 평가만 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결혼은 어렵게 아이를 가졌지만 몸과 마음이 지쳐 아이를 잃었습니다. 남편의 간절한 소원도 들어줄 수 없게 됐습니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나누신 거 있으셨어요? 이 사과 결정은 자기 자신이 했고요. 사과문도 직접 썼고. 민정수석의 케이스와 비교를 많이 하게 돼요. 네. 네, 여야 모두 저 위기의 강을 건너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완전히 건넌 것 같진 않아요. 네. 먼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 사태로 분당까지 겪었던 열린민주당과 지금 합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국의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합당 시도가 어떻게 보면 조국의 강을 건너기 위한 시도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겉으로 보면 이 조국 사태를 형님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 분당에서 나간 열린민주당을 끌어안으면서 이 조국 사태를 같이 이제 끌어안겠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하나의 의미는 대선을 앞두고 이 진보 진영의 분열을 막는다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해석이 나오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강성 지지층이 이렇게 확고하게 지지하지 않는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당하지 않고 더 시간이 길어지면 지난번처럼 이제 이재명 후보도 아들 리스크나 이런 이제 가족 리스크, 뭐 욕설에 대한 논란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태가 한 번 더 벌어지면 이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당이 아예 쪼개져 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이 강경 지지층이 이제 열린민주당 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당이 이렇게 분열되면 어떡하냐라는 이런 위기감 때문에 미리 이 분열을 차단하려고 한다. 이런 해석도 나오기는 합니다. 자, 하지만 이 민주당 입장에서 이 열린민주당하고 합당하는 게 꼭 이루어질 거라는 보장은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중도층 지지층이 오히려 거기에 반발해서 이탈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실리적으로 보면 그동안 여야가 갈등을 겪었던 법안을 처리할 때 이 열린민주당이 따로 있기 때문에 좀 활용을 했던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러면 거기 이제 비교섭단체의 대표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제3당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민주당이 그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는 비교섭단체 몫으로 열린민주당 의원을 이제 지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뭐 그 가부를 결정할 때 우호 세력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합당을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런 해왔던 전략을 못 쓰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저 합당을 추진은 하지만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는 법안들을 다 통과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지 않겠냐라는 이런 회의적인 시선도 사실 존재합니다. 뭐 연말 되기 전에 여당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야당에서도 좀 악재를 털고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김건희 씨가 첫 공식 행보로 사과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 후보 배우자로서 공식 첫 등장이 사과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등장을 해야 되나 할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에 보셨듯이 김건희 씨는 이런 공개석상에 등장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해요. 국민의힘에서 계속 밝혀온 내용인데요. 하지만 그래서 선대위 내에서 이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직접 등장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 아니다. 그리고 이게 이미 한번 이슈가 있었다가 조금 사그라든 상태잖아요. 이 상황에서 김건희 씨가 또 등장을 하면 이 이슈가 또다시 불거질 건데 굳이 나와야 하겠느냐. 이게 의견이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김건희 씨가 직접 사과를 하게 된 배경은 본인의 의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잘못이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됐는데 한 번쯤은 사과로 털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입장으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이 시기를 놓고 이제 조율이 있었는데 의혹에 대해서 해명 자료가 이제 준비가 됐고 그리고 지금 그 탄핵에 대해서 사면 조치가 내려졌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좀 어수선한 상황이니까 이 시기에 이제 같이 좀 마무리 짓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좀 엇갈렸죠. 앞서서도 보셨겠지만. 근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여론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다 이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미 당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고 또 평가는 우리 국민들께 맡겨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뭐 그거하고는 다르니 어쩌니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거는 온전히 그건 국민이 판단할 몫입니다. 다 일단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이다 이렇게 평가를 어떻게 보면 국민으로 돌렸는데 김건희 씨 사과로 어떻게 보세요? 조국의 강을 좀 건넜다고 보십니까? 아직 예단하기는 좀 이를 것 같습니다. 아까 윤석열 후보의 발언도 그거하고 좀 다르다 안 다르다는 내가 평가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그거는 조국 사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앞서 영상 구성에서 보셨듯이 그 조국 사태랑 연관 짓는다, 연상시킨다는 얘기도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모두 이게 조국 사태, 이제 조국의 강을 건널 수 있는지 없는지는 향후 여론을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야의 반응도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나온 발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국민이 아닌 남편에 대한 사과였다. 남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느껴졌는데 굳이 이제 국민에 대한 사과인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제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죠. 손혜원 의원은 이제 외모에 대한 지적을 또 했습니다.
했습니다. 이제 얼굴에 이제 화장을 홍조 올린 화장을 하고 중간중간 이렇게 살짝 미소 띈 표정도 포착이 됐는데 이게 과연 사과가 맞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진정성 있게 봐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까 출연했던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도 예. 여성으로 봤을 때 이런 표현은 본인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이고 억울했다면 앞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이 관련해서 오늘 아침 라디오 발언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국민에 대한 사과가 아니고 남편에 대한 사과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사과라면 이런 방식을 그렇게 시작을 가족 얘기, 남편 얘기부터 시작하지는 않죠. 그 비판적인 시각을 다 쏟아붓는데 그 앞에서 사실은 눈길도 하나 제대로 시선을 앞으로 못 드시더라고요. 못 드시잖아요. 아마 억울하면 노려보면서 사과문을 읽지 않았을까요? 네, 앞서서 이정미 기자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걸 사과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그렇지만 김건희 씨 본인의 결심이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직접 사과를 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아마 공정 프레임에서 이제 걸리면 안 된다라고 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공동으로 내건 슬로건이 공정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 윤석열 후보가 그 야권의 대선 후보로 우뚝 서게 된 계기가 바로 조국 사태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조국 사태로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보면 공정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여다보면 조국 사태에서 국민이 분노했던 건 이 불공정과 내로남불이었거든요. 뭐 다른 사건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국민은 법적으로 중재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녀의 경력을 이제 허위로 만들어내서 대학 입시를 치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린 부분이 굉장히 컸거든요. 예. 그것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윤석열 후보가 야권의 대선 후보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김건희 씨 부인의 허위 경력이라는 점에서 같은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공정을 주장하면서 내로남불로 본인의 부인에 대해서는 이 공정이란 잣대를 못 들이대는 것 아니냐. 네. 이러면 대선에서 결정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김건희 씨 이 허위 경력 논란, 의혹 같은 경우엔 이 대응 방식을 놓고 사실 국민의힘 선대위가 갈등을 겪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이 문제 때문에 사퇴할 때 그 배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다른 이유들도 있고 뭐 알려졌던 윤핵관, 뭐 측근 예. 문제도 있었지만 이 김건희 씨에 대한 사과 문제가 마지막 이제 갈등을 촉발시킨 하나의 그렇죠. 이제 사건이 됐거든요. 예. 이준석 대표도 진작부터 김건희 씨가 공개석상에 등장해야 된다. 이 이슈를 공식적으로 꺼내 들어야 된다라고 예, 입장을 예. 표명한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의 대선 슬로건이 될 수 있는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도 이 슬로건은 물론 좋지만 예. 이 어긋나는 사례가 나오면 네. 발레가 나오면 무너질 수 있다고 이준석 대표가 지적을 했거든요. 이제 하지만 일단 김건희 씨의 사과로 부담을 일단락을 지었죠. 네. 이 일단락을 지으면서 윤석열 후보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 내홍을 수습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네, 김종인 총괄위원장도 비슷한 발언, 이 내용을 수습하기 위한 발언을 했는데요. 두 사람의 발언 먼저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예.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후보가 정책적으로 약속한 것을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그거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 발언을 보면 그동안 사실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의 운영이나 아니면은 윤석열 후보의 측근에 대한 비판을 할 때도 예. 윤석열 후보하고는 소통이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네. 윤석열 후보도 이준석 대표와는 통하는 게 많다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발언은 약간 이준석 대표를 직격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얘기했죠. 논평가나 평론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건 이준석 대표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은 이준석 대표와 동시에 이준석 대표가 비판한 윤핵관,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도 같이 비판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후보가 얘기한 것을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말하면서 동시에 또 선대위 관계자들이 밖에서 후보를 도와준답시고
이제 함부로 얘기해서 그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둘 다 비판을 한 건데 이 오늘 중앙선대위에서 두 사람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이준석 대표가 반박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저희가 이걸 직접 입장을 들어보려고 갔는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 이제 방송 카메라 앞에서는 오늘은 더 할 얘기가 없다. 이래서 저희가 멘트를 이제 직접 듣진 못했고요. SNS에 올린 글은 이겁니다. 당을 위한 대표의 제언이 평론으로 취급받을 정도면 언로가 막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라고 해서 윤석열 후보를 또 비판을 했습니다. 네. 지금 당내 내용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를 두고 이후에도 또 발언이 계속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이준석 대표 너무한다. 라고 해서 이준석 대표를 비판을 했고요. 또 이준석 대표실에 이제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김철근 실장 같은 경우는 이 대표가 이 정도 발언을 못하냐라고 해서 또 두둔하는 발언을 하면서 계속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그렇네요.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수습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이 조국의 강은 민주당 입장에서 더 건너기 어려운 거였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건널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조국 사태로 불거진 이제 이 조국의 각 건너기가 지금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까지 여야 모두 건너야 하는 그렇군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조국 사태로 민주당 지지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조국으로 분류되는 강성 지지층과 중도 지지층 중도층 지지층으로 양분된 상황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라는 사실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라고 했지만 사실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승부수라고 해석하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양분된 지지층이 사면으로 사실 또 갈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번에는 또 반대로 이 조국의 강 건너기가 여당의 문제에서 야당의 문제로 옮겨져 왔다면 이 탄핵의 강은 또 야당의 문제에서 여당의 문제로 또 같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사면으로 건너는 이제 탄핵의 강으로 뽑아봤습니다. 자, 여당으로 볼 때는 어쩌면 사면의 강일 수도 있겠죠. 이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 기본적인 전략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결정을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몰랐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전략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도 여론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청렴하게 일한다는 건 국민들이 인정한다. 하지만 공정성에는 약간의 의문을 갖고 있다. 예, 이건 사실 뭐 비판한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공정 이슈를 꺼내들었잖아요. 이 공정에 있어서는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다르다라는 걸 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면에 반대할 수 있는 강성 지지층이 이탈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추진하는 것도 이 비슷한 맥락이겠죠. 이 강성 지지층을 끌어안으면서 그러면서 본인의 공정 이슈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또 강조하고 있는 게 원팀 정신으로 또 이제 이걸 또 강조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낙연 위원장하고 같이 회의석상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건 또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보다는 좀 중도층 지지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팀 행보를 하면서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을 양쪽 다 공략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그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거든요. 두 사람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위원장님과 함께 공동위원장으로서 국가비전과 국민통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국민들의 신임을 다시 얻어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대한민국이 출발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더 확실하게 혁신하면서 더 따뜻하게 국민을 포용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일을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가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호응을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와도 함께 할 수 있다면서 사실 이 야권 단일화, 후보 단일화라는 거는 약간 야권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거든요. 근데 여권에서 여기에 이제 먼저 시동을 걸면서 중도층을 내가 껴안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그래픽으로 준비해봤는데요. SNS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이 안철수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 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송영길 대표의 발언은 문재인 정권을 함께 심판하겠다는 뜻이냐라고 물으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함께 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손을 내밀었는데 사실 본전도 못 건진 상황이 네, 됐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면의 강. 그런데 이게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좀 부담스러운 것이 이제 12월 31일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소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이게 윤석열 후보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이제 국민이 주도했지만 수사를 주도했던 게 윤석열 후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뭐 병원 치료를 받으면 한 달에서 6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뭐 새해에 나오겠죠. 나올 때 이제 직접 국민께 뭐 한 말씀을 감사의 말씀을 네.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발언이 뭐가 나올지 국민의힘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출소하고 사저로 이동할 때 이 첫 대국민 메시지에서 사과는 아니더라도 탄핵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뭐 중도층이나 뭐 이런 이탈을 고려한 발언이고 또 핵심 지지층을 붙잡으려는 발언이겠죠. 네. 이제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에서는 이 박 전 대통령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이 민심의 향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메시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지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번 주 윤석열 후보가 TK를 방문합니다. 네. 네, 수요일과 목요일 일정으로 현재는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사면 결정에 대해서 이때 윤석열 후보가 어떤 발언을 할지에도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보니까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먼저 메시지를 낼 것이다, 안 낼 것이다. 그리고 갈라치기다, 아니다. 뭐 이렇게 여야가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대선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말 많습니다. 가족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뽑을 사람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예. 뭐 사과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네. 이거를 뭐 지난주에 예. 이제 이만수 반장이 나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가족 리스크도 크고요. 네. 뭐 이렇게 비호감도 조사를 하면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둘 다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이나 이제 유권자한테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여야 후보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어떤 노력으로 이 비호감 대선을 해소하려고 하는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잘 봐, 멈치들의 싸움이다. 이 살짝 비평을 드리면 기대에서도 1월 1일 해돋이 행사를 아주 기상천외한 해돋이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화이팅 한번 하시고 여기까지. 자, 화이팅! 내 요리는 그냥 와서 드시는 분 기분 좋고 건강하게. 엄밀히 말하면 집밥. 칼질이 진짜 한두 번 해보신 그런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게 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나이 들면서 보니까 계속 그냥 자기 일을 하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비호감을 감성으로 넘으려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보면 재밌긴 합니다. 예. 네. 재밌으시죠? 네. 네. 재밌긴 한데 이 재미가 실제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사실 연예인도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 그렇죠. 정치인도 마찬가지여서 좀 이미지를 친근하게 바꾸는 데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지지율을 올리는 전략 가운데 하나는 될 수가 있겠죠. 네, 네. 보셨듯이 이재명 후보는 이제 배우자와 함께 부부애를 과시하면서 댄스 배틀을 친근하게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이 여야 서로 양쪽 후보가 모두 영입 경쟁을 벌이다가 이재명 후보에게 향했던 쌀집 아저씨로 알려져 있죠. 네. MBC PD 출신 김영희 전 부사장의 작품으로 이제 민주당이 예.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제 예능에 나와서 능숙한 요리 솜씨를 뽐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 장점을 살려서 12부작으로 이제 인터넷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윤석열이 형네 밥집. 네, 성렬이 형네 밥집 영상인데요. 오늘 저녁 6시에 원래 아까 보신 건 티저 영상이고요. 네네. 오늘 저녁 6시에 공개하기로 했었는데 내부 사정으로 이틀 정도 미뤄졌습니다. 네. 네, 29일 저녁 6시에 정식 오픈한다고 합니다. 네. 여야 모두 지난 2주가 좀 경랑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지율은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김건희 씨의 사과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네. 미쳤을까일 거고요. 뭐 지난주 후반에 발생한 일들이니까요. 예, 예. 하지만 이제 이번 주 여론조사에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정례 여론조사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올 정례 여론조사나 그리고 연말 연시라서 아마 여론조사가 많이 이뤄질 겁니다. 여기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입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뭐 두 가지 조사를 같이 준비해 봤는데요. 이 시간에 제가 늘 인용을 했었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조사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모두 다 지난주보다 하락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예. 지지율 격차는 1.8%포인트의 차이에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7.3%가 눈에 띄네요. 네, 조금 올랐습니다. 예. 이게 아마 비호감으로 두 후보에게 표를 못 주겠다 하는 네. 일부 이제 유권자들이 약간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동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예. 이 KSOI 조사에서는 두 후보 다 살짝 떨어졌는데요. 네.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는 4%포인트 네.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1.7%포인트 올라서 격차가 0.7%포인트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두 조사 다 두 후보 모두 접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론조사는 추이가 중요하거든요. 추이를 보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추세는 살짝 빠지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원래 윤석열 후보가 많이 앞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기관마다 다르지만 네네. 살짝 오르다가 지금 약간 정체 국면이다. 라고 그렇군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당 분석이 나오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든 크로스가 임박했고 일부 조사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오늘 보니까 데드 크로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추이를 보면 어느 정도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지난주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랑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 조사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본인이 잘해서 오른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낙관하지 않고 경계하는 그런 모습 보이더라고요. 약간 표현의 차이일 수 있고요. 예. 전체적으로 추이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예전보다 그러니까 그 컨벤션 효과를 누리면서 확 올라갔을 네. 때보다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는 사실이고요. 예. 거기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가 살짝 올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 국면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가 제일 정확한 분석이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여야 모두 박빙으로 보고 있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야 반장 큐. 자,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이정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